네네. 어, 그 영화 배우를 떠올렸다니,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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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양대금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근데 저도 뭐 건강한 몸으로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서 배운 거를 배워서 남주자 모토로 배운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매일 거의 매주 비슷한 일상 소이긴 하지만 매주 저희가 요가 3번 가는 게 제가 이제 루틴인데 지난주는 어떻게 빠뜨리지 않고 3번을 다 채워서 네, 저를 칭찬하고 싶고 일들이 계속 몰려드는 와중에도 좀 짜증 덜 내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합니다. 낭디꿈 화이팅! 얼굴,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라서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저는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항상 좀 하는 게 부족한데 대표님이 잘한다고 말씀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하루 일주일에 운동 한 세네 번은 가려고 하는데 그, 그렇게 갈 수 있게 돼서 저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유, 진짜 보니까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우리가 눈을 떠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대처할 수 있게 그때그때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게 정말 어떻게 했지 이렇게 놀랄 따름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루하루 이 소중한 삶에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낭독을 서로 또 얘기도 나누고 이거 자체가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네, 이것을 우리가 정말 행복을 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칭찬한 말, 네, 칭찬한 말 들어가지고. 네, 내가 요새, 동화구연을 네, 배우잖아요. 네, 동화구를 이제 배우니까, 내가 여동생한테, 뭐, 메시지를 뭐 했어요. 그랬더니, 요새 실력이 많이, 글솜씨가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음, 아무래도 그걸 배우니까 좀 표현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늘은 것 같아요. 나를 표현하는 게.
네. 네. 아, 몇 페이지요? 아, 그렇지. 네. 판매는 하나씩 읽을까요? 판매는 영업사원의 응. 일이라고 생각한다. 눈에 닥친 일 처리하기가 다시. 눈에 닥친 일 처리하기가 급급하다. 다시 눈앞에 응? 눈앞에 닥친 일 처리하기가 급급하다. 아, 천천히. 네.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결제는 떨어지기 기다렸다가 기회를 놓친다. 결제 떨어지기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친다. 결제 떨어지기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친다. 당장 돈 될 만한 상품에만 매달린다. 세일즈는 정보 전달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익만 올릴 수 있다면 책임은 무시해도 좋다. 단점은 감추고 매력은 부풀리는 게 판매 노하우다. 이 216페이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위기 상황에서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만든 답은 무엇인가?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아무리 말해도 저 사람이 들어줄 리 없어. 모두를 위해 적자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사 고객이 고객이 적으면 적으면 실망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물러나야 할 때이다. 할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어떤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그쵸? 음, 음. 아무리 말해도 저 사람이 들어줄 리가 없어.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네요. 음. 예. 여기서 와닿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부분은 무시하자. 예상치 못한 부분을 무시하면 예상치 못한 부분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성공한 뭐든지 하고 사례가 있는가? 있습니다. 네, 먼저 하세요. 네,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저는 항상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하고 있죠, 맨날. 근데 여기서요,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매출이 떠질 때 그거 맞지 않아요? 그거는? 그건 안 돼. 네.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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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에 대해서 어필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거. 음.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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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고객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완전 최악이야.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돈이 돈이 될 만한 상품은 상품은 없는가? 없는가? 이 상품은 땡땡입니다. 아, 일단 처음에는 평범한 체험을 제공한다. 이 상품의 매력을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보를 보장해주면 회사의 손해. 사내의 업무 과정을 간단하게 더 팔기 더 위해 팔기 위해 기업한다. 기업한다. 살릴 때까지 노력하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위해 멋진 로고를 혁신을 가져오는 것은 자유이다. 자유다. 이익을 얻기 위해 책임을 져자. 사업을 하자. 고객의 평가가 좋으면 회식을 하자. 지금 하는 일은 돈이 일은 되지 돈이 않아. 되지 않아.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음. 돈이 될 만한 상품은 없는가? 여기. 뭐가 돈이 될 만한 거 없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상품의 매력을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돈이 안 되는 생각일까요? 응? 네. 당신에게 알려드립니다. 당신에게 아니, 상품의 매력이 아니라 그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못 찾은 거지 않을까 싶어요. 고객의 마음, 고객하고 공감대, 고객 물건의 품질, 마음. 네, 마음. 고객의 평가가 좋으면 회식을 하자.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잘 돼가지고 회식하는 게? 안 됐을 때도 회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에서
평가로만 회식하면 안 되지. 평가가 매출하고 이익하고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평가뿐인데 돈부터 쓰잖아 지금. 음. 음. 네. 오, 재미있어. 젓는 걸 위기 상황에서.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예상치 못한 부분을 중시하자. 맞는 질문은 무엇인가? 아, 왜 나는 승인하지 않는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주위에 말해줄 거야. 모든 숫자를 달성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은 고객에게 감사한다. 관심을 갖게 하려면 무엇부터 전달해야 할까? 미래를 내다보면 지금이 돌파구이다. 못하는 게 이상이. 어떤 감정을 전달할 것인가? 얼굴이 보이도록 하자. 고객에게는 어떤 고객에게는 어떤 아픔이 아픔이 있을까? 있을까? 고객에게 제때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도전할 만한 상품은 없는가? 최고의 감동을 주는 엄청난 체험을 제공한다. 이 상품의 매력을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 고객의 주문 과정을 간단하게. 더 만족시키기 위해 끼워 판다. 팔고 나서도 노력하자. 브랜드 가치를 위해 펜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익은 잇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규칙부터 시작하자. 혁신을 가져오는 것은 관리이다. 고객의 평가를 기반으로 전략을 실행하자. 지금 하는 일은 정말 즐거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되는 생각. 돈한테. 아,
이 상품의 매력을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면 이 상품의 매력을 당신이 말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한테 말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입장이 고객이 말을 하게끔 그거를 갖다가 듣는 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그다음에 고객의 평가가 좋으면 회식을 하자. 이거에 대한 답은 고객의 평가를 기반으로 전략을 실행하자. 고객의 평가를 이용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전략을 이제 실행하고 재구성을 하지. 평가가 좋으면 회식을 하자는 그거는 이제 평가를 그걸로 끝내버리는데 평가를 기반으로 전략을 실행하면 그 평가를 10분 활용해서 더 좋은데 발전적으로 간다 이건 것 같습니다. 네, 낭독 화이팅! 네. 돈 안 되는. 네네네네. 저 발표를 했었나? 저는 대단하다는 말을 들으려면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가 돈 안 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관심을 갖게 하려면 무엇부터 전달해야 할까?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평가보다 고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달 방법을 고민하라는 걸로 읽혀지긴 합니다. 음, 아, 내가 우리 집에서 이제 왜 이제 정수기가 있는데 그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 마시려고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교회처럼 이렇게 그 홈카페처럼 이렇게 멋있게 좀 이렇게 믹스 커피랑 일회용 커피랑 이렇게 담아 놓는 그 수납 케이스를 거기다 놓으려고 이렇게 또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멋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그 저기를 큰 거 이제 200리터짜리를 정수기 위에다 딱 놔뒀어요. 그러니까 보기 싫다고 저쪽에다 놓으래요. 딴 데다 치우라고 조그맣게 이렇게 놔두라고 보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또 치웠죠. 그러면 그랬더니 내가 그랬죠. 그 올케한테 그러면은 여기다가 저기 뭐지 머그잔에다가 어, 네. 아이고, 말이 네, 안 나. 저는 돈 안 되는 일은 돈이 될 만한 상품은 없는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돈이 안 되는 일이고 돈이 되는 일은 도전할 만한 상품은 없는가? 뭐 도전할 만한 거는 없는가? 예, 도전이. 어디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또 얘기할게요. 네.
지금 생각난 게 최고의 감동을 주는 엄청난 체험을 제공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마트 같은데 이렇게 시식하는 게 그게 그냥 엄청난 체험을 제공한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선생님, 3장이라고 그랬는데 3장이 어디예요? 87쪽이요. 87쪽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87쪽이 제가 먼저 발표할 7쪽. 네. 네. 네네, 맞습니다. 매출이 떨어질 때가 기회이다. 돈 안 되는 생각. 현재, 네,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게요. 그냥 말로 하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87쪽에 보면은 돈 안 되는 생각은 현재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돈 되는 생각,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88쪽에 우리가 하는 데는 도입기와 성장기와 성숙기가 있는데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 때가 돈을 매출이 많이 올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가 있으면 바로 성숙기가 있는데 다시 이게 하락하는 기간이래요. 그래서 요때 왜 안 되는 계속 성장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때 새로운 상품을 또 기획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맥락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와 용기의 법칙, 결과로 실력을 말하라. 왜 돈 안 되는, 왜 90조? 돈 안 되는 생각,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돈 되는 생각, 오, 재미있어 졌는 걸 했을 적에 여기 91쪽에 이 사람이 영업사원으로서 잘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업 실적이 안 좋아갖고 안 좋은 저기 부서로 이 사람이 저기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못하는 사람들끼리만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기회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성장을 시키는 그런 스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91쪽의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였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현재 있는 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열심히 펼쳤다. 그 결과 자신의 틀을 넘어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한 것이다.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뒤에서 이런 불만만 내뱉는다. 그래서 모든 거를 불만만 내뱉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새롭게 도전한다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잖아요. 어르신들 웃음 치료를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터링으로 해서 강의를 또 나가요. 근데 터링을 할 적에 웃음을 앞에다 같이 섞어서 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저보고 뭐뭐 강사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음도 하고 숟가락 난타도 하고 터링 강사도 합니다. 다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총무님이 다음에는 웃음으로 해달라고. 웃음, 터링은 한 달에 한 번이야. 웃음은 한 달에 4번이야. 그러면서 강사님의 그 웃음이 너무 좋다고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합쳐서 했더니 그게 효과를 보더라. 그러면서 내년에는 좀 더 바빠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융합. 이덕화 디지털. 네. 아, 다른 거 없습니다. 웃음은 5가지의 저기가
웃음의 법칙 5가지인데 크게 웃는다. 크게 웃는다, 길게 웃는다, 배와 온몸으로 웃는다, 즉시 웃는다, 함께 웃는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바로 시작만 하면은 그분들이 온몸으로 아하하하 웃으면서 웃어요. 그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없어요. 다 같이 함께 하니까 쑥스러우는 게 없어. 아니요, 안 그래요. 한 번도 그런 분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크게 웃는다. 길게 웃는다. 그 길게가 15초 이상이에요. 15초 이상 웃으면 온몸 일으키기 25번 하는 효과가 나온대요. 그거 배와 온몸이야. 배에다 힘을 주고 온몸을 흔들면서. 그거 즉시 함께. 혼자 웃으면 못하지, 쑥스러워서. 함께 웃기 때문에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화면이니까 소리 내지 말고 소리 안 내고 웃는 거 시작. 이렇게 웃고 보면 나비님 그렇게 시 웃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웃는 거 보니까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웃는 거야 그냥. 아우 저 사람 너무 웃기다. 그러면 그렇게 웃음이 나오니까 그냥 웃는 거야 소리 안 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지 말고 그냥 감상하지 말고 김영수 대표님 웃는데 너무 웃기잖아. 한번 김영수 대표님 웃어보세요. 그거 봐 웃기야. 그럼 나도 웃어 그냥. 이러면서 이게 나비 효과예요. 나비님. 네. 아까 말씀하신 터링은 뭐예요? 터링. 터링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거를 어르신도 운동시키는 건데 옛날에 컬링 있었죠. 예, 예. 그 컬링하고 비석치기하고 볼링을 같이 해서 만든 도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경로당에다가 하나씩 비치돼 있으면서 근데 그것도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 따놓은 게 있어갖고 그게 발휘를 하고 있네요. 네. 네. 토릭이라는 운동 기구가 있어요? 네. 그런?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의 법칙은 이제 저도 책을 읽으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꼭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까 김영수 대표님이 융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또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98쪽까지거든요. 그래서 96쪽에 국의 3법칙 고개 속의 고객을 찾아라. 타깃은 이것, 타깃은 이것과 저것. 돈 되는 생각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맨 끝에 98쪽에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고객층을 하나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산은 성숙기가 되면 사라져 버린다. 한편 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고객 리스트라는 풍경 속에서 새로운 산이 어디 있는지 늘 찾아보고 있다. 그리고 그 산을 발견하면 기존 고객에게 제공했던 가치를 새로운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저의 상품 가치는 웃음과 숟가락 난타잖아요. 그랬는데 웃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숟가락 난타를 또 접목을 했는데 숟가락 난타가 요즘 또 인기여갖고 대한노인의 노인대학 있죠. 가다 보면 노인들이 다니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서 숟가락 난타 특강이 또 들어와요. 한 번 나가면 10만 원이야. 오, 그래서 와. 그게 또 24일 날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24일 날 또 특강 갑니다. 우와. 네. 한 번 특강이니까.
아, 네네. 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만의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달란트들을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은 웃음이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또 강사들이 만나는데 거기에 다 숟가락 난또 강사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웃음을 하고 있잖아요. 어떠니 웃음이 제일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웃음이 힘들다고 생각은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자기의 탤런트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율동을 하나를 어디서 보면 그게 빨리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서 어떻게 하면 전달을 해줘야지 이런 생각에서 조금 연습을 하면서 못하더라도 같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 그죠? 이거 어. 그러니까 손유일을 하더라도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금방 와닿고 빨리 받아들이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자기만의 달란트를 발견을 해서 그거를 개발을 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이렇게 늘려가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낭덕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예, 저예요, 저. 아, 네네. 그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쓴 거고, 저도 그 홍미 대표님처럼, 네, 좀 이야기를 해서 좀 하겠습니다. 네네. 고객 경청의 법칙, 예산보다 이익을 확보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했는데, 돈 안 되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아, 이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지? 이거 돈이 얼마나 있어야지 내가 이거를 하지? 우리가 이 생각을 보통 하기가 쉬운데,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생각하는데, 또 그게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 되는 생각은 이 예산도 물론 기본적으로 따져야겠지만, 그거보다는 포커스를 이익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예산이 뭐 100원이어도 이 100원 갖고 그 100원을 어떻게 10분 활용해서 가성비 있게 쓸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습니까? 하고 회사에다가 그렇게 묻고 회사에서 해주는 것만 생각을 하고 거기 자기가 맞출 생각으로 생각을 하지만 수동적인 생각이라면 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 내가 회사에서 이 돈을 주는데 이 돈으로 내가 얼마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고 자기 자신한테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동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그래서 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고객을 대상으로 아, 내가 이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고객한테 잘할 수가 있을까 해서 또 다른 봉사를 기획하고 실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언제나 고객이다. 그러니까 고객을 중심으로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한다는 소리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102페이지에 100만 명 돌파의 법칙, 변수에 주목하라. 돈 안 되는 생각은 예상치 못한 일은 무시하자. 예상치 못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뭐 걱정을 사서 하냐. 돈 주고 사서 하냐. 생각을 안 하는 게 낫지. 그거는 하늘에서 뭐 하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장에 구멍이 날 거를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돈 되는 생각은 그 예상치 못한 부분, 돌발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것을 생각을 해놔야지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다. 일상적인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못 막았을 때 사고가 터진다. 이제 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예상치 못한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치 않고 루틴화된 삶으로 매뉴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꿈 이용의 법칙, 간절한 질문이 답을 구한다. 돈 안 되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이할 때도 답만 생각한다는 거죠. 맞는 답이 이게 뭐지? 맞는 답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돈 되는 생각은 내가 맞는 질문은 무엇인가? 이게 좀 획기적인데요. 우리가 답을 생각하고 하는데 질문을 중요하다. 맞는 질문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라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답을 생각을 해야지 왜 질문을 생각을 하지? 근데 이게 여기에서 보니까 107페이지의 그 끝에서 그 마지막 셋째 줄을 보니까 정답을 찾는 건 어렵다. 그러나 내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최선의 그 정답을 찾는 거는 쉽지가 않지만 내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렵지 않다.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만 해도 업무 진행 방식에는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그 질문이 또 중요하다는 할지 안 할지 이런 여부를 결정을 하면서 업무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 새롭게 배운 거예요. 답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하게 이거는 뭐지 하는 이 질문이 간절한 질문이 그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답도 여러 루트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알라딘과 요술 램프의 법칙 미래에 무엇이 필요한가 미래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돈 안 되는 생각은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근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보통 사례를 보면서 배우지 않나? 성공한 사례를 많이 알면 그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거는 돈 안 되는 생각이다. 돈 되는 생각은 성공을 상상할 수 있는가? 성공을 아무리 사례가 많더라도 그거는 사례일 뿐이지 나한테 적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 이걸로 이해가 되고요. 사례는 많지만 그 사례 속에서 내가 그거를 뽑아내서 나한테 맞게 나의 상황과 내 현재의 그걸 생각해서 그걸 나한테 전맥을 시켜서 그 사례를 통해서 나한테 적용을 시키고 해서 내 스스로가 성공을 상상까지 해야지 이게 돈 되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5만 가지 일을 알아도 그것을 나한테 실제 나의 경험과 나의 현재 상황과 처한 상황이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한테 처한 상황과 전맥을 안 시키면 성공을 돈 되는 생각이 아니고 성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공을 그 사례를 나한테 적용해서 그걸 토대로 내 성공을 상상해야지 그것이 돈 되는 생각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10페이지의 그 끝에 셋째 줄을 보면 이처럼 상상으로 생각을 떠올리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 마치 알라딘과 요술 램프처럼 말이다. 이게 바로 답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알라딘과 요술 램프 이 동화처럼 우리가 스스로가 성공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꺼내 써야 된다 하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111페이지 내 마음대로 승인의 법칙 작게 시작하라. 참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작게 시작하라. 어떻게 보면은 시작하는 것 자체가 성공의 반이라는 말처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승인의 법칙. 돈 안 되는 생각은 뭐냐? 왜 회사는 승인해주지 않지?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회사라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받는 수동적 입장에서 왜 회사가 승인해주니까 내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돈 되는 생각은 결국은 내가 주체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왜 나는 승인하지 않는가? 왜 나는 이거를 나한테 이걸 승인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돈 되는 생각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3페이지 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뒤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형태로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공유하면서 피드백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위 사람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또 그 주위 사람들한테 또 여러 가지 그 피드백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피드백이 오면 신속하게 개선을 해서 결국은 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해야지 그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승인을 먼저 받으려고만 하고 그쪽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승인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게나마 형태로 만들어 보여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은 경험뿐 아니라 당신의 순수함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낭독 화이팅! 음. 음. 근데 저기 막 하신 그 동아쌤 네, 동아 구연도 하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나도 네, 쭉 배우고 있는데 네네, 성공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 장면에서 네네, 동아 구연을 통해서 네. 웃음 치료까지 그렇게 좀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 어때요? 와, 진짜 훌륭하세요. 진짜, 응, 진짜 본인한테 맞게 그것을 적용을 하시고 그거를 재창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사례를 봤지만은 음, 지금 홍비 선생님이 결국은 한 가지를 카드를 쓴 게 아니라 웃음 치료에다가 또 거기다가 그 다른 숟가락 난타 이것을 전맥을 해서 그 뜨거운 음, 호응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동화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면서 또 그 이야기, 옛날 이야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애부터 맞아요. 어른까지. 근데 그 응, 이야기를 토대로 또 또, 그것을 전백을 하시면은 응, 결국은 대박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 화이팅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음.
근데 여기서 알라딘과 요술램프 법칙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 소리인지. 네, 네. 음, 음, 네, 음,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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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114페이지부터 제가 네. 저는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안 띄워지네요. 네, 보이세요? 네. 저는 각각의 그 제가 맡은 페이지에 있는 그 법칙 내용을 그 한 장씩 요약을 좀 했고요. 지금 3장 돈 되는 일을 만드는 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칙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열 번째 법칙으로 네, 지금 11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네, 네. 114페이지 열 번째 법칙으로 모모타로의 법칙이 나왔고 상대에 따라 말의 내용을 바꾸라는 건데 여기에서 예시로 그 일본의 전래동화 얘기 모모타로라는 전래동화를 좀 소개를 했어요. 여기서는 모모타로가 여행에서 개와 원숭이 꽁을 만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수수영달을 나눠주고 얘네들을 부하로 건드려서 귀신을 물리친다는 전래동화가 있었고 여기에서의 그 나오는 모모타로는 회사의 리더, 그리고 개, 원숭이, 꽁은 실무자, 관리자, 뭐 인사총무 담당자, 뭐 이렇게 어,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춰서 관심사에 부합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역할에 맞게 말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설득 방법을 달리하면 성공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11번째 법칙으로 순이익 80%의 법칙으로 해서 이익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돈이 안 되는 일은 또 어떤 일은 적자라도 열심히 노력하라는 부분이 있고 돈이 되려고 일을 하는 사람은 흑자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라는 거고 결국은 돈을 좀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건강한 혈액이 돌아야 몸을 잘 돌아야 몸이 잘 순환하는 것처럼 어떤 사업에 있어서 돈이라는 게 잘 돌아야지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좀 순이익을 높게 설정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각해서
판매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법칙은 체험 가치의 법칙입니다. 계속해서 고객의 체험이란 말이 저희 책에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돈 되는 상품을 찾기보다는 고객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상품, 고객한테 굉장히 많이 빨리 바뀌고 정보량이 많은 시대에 고객이 한 번만 들어도 바로 놀랍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법칙은 6명의 법칙이라고 해서 위기 때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로 해서 적은 고객에 실망하기보다는 적은 고객이라도 감사하는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왜 6명인가 했더니 대부분이 회사를 창업했을 때 초창기 고객이 6명 정도였다. 하지만 이 6명 정도하고 깊은 유대 관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고객 수가 증대해 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6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적은 고객을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서 이 적은 고객의 이야기를 내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니까 회사 발전의 모티브로 삼자. 그리고 또 고객이 적게 모인 이유가 있을 테니 그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성공으로 전환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고, 또 그 적게 모인 사람들한테 최대한 그분들이 최고라고 느끼게 해주는데 것들을 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법칙은 공동 성장의 법칙.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객과 함께 성공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실적을 올릴 방법이 아니라 고객의 관심, 고객이라는 것은 꼭 사회에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사내의 동료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교류를 통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 고객이든 사내의 동료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번째 법칙은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건설적 포기의 법칙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이 물러나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지금이 어떤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에 있었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참, 네,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일단 프로젝트를 좀 벗어나서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는 질문을 해보거나 가족과 또는 여행 이런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돌파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가치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잘 되기보다는 잘 안 되는 순간들도 있고 그런 비연속적으로 완성돼 가는 시기 때 도약하기 전에 한번 짐을 내려놓는 그런 건설적인 포기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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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저는 이 책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 돈 되는 말, 돈 되는 일 할 때 어떤 그 말하는 게 저는 상대에 따라서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는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책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모모타로도 어떤 상대방에 따라서 말을 달리해서 좀 설득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제 이뤄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되게 이렇게 약간 벽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책을 끝까지 읽어 나가고 계속해서 이런 법칙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바로 직전에 이제 이 책 읽는 과정이었는데 금요일에 또 뭐 저희 회사 내에는 아니고 이제 외부로 나가서 좀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설득하는 그런 미팅을 하러 가면서 그래도 뭐 좀 몇 주 됐으니까 책 읽은 지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실천할 수 있을까, 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좀 걱정하면서 걱정 반 기도 반 하면서 갔었는데 의외로 그쪽에서 쿨하게 같이 해보자 이런 성과들을 좀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네, 뭐 책이 도움이 됐는지 이런 과정들이 도움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좀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저예요. 저는 좀 잘 못해갖고 그냥 그 아니 이거를 정리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읽어볼게요. 132페이지요. 네. 단체 줄넘기 법칙. 작은 성공을 쌓아라. 돈 안 되는 생각 할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돈 되는 생각 못하는 게 이상하다. 거기에서 그 133페이지에 여섯 번째 줄서부터 좀 읽어볼게요. 선생님은 실망한다는 아이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성공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1200번 이상 뛰어야 했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실패할 때마다 아이들이 사기가 저하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승하기 위해서 100번씩 20번 뛰자고 연습 방법을 변경했다. 그러자 연속해서 뛰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자신감도 늘어났다. 일기를 쓰는 아이들의 표현이 바꾸기 시작했다. 1260번 못 뛰라는 법은 없지. 우승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야. 라고 쓰는 아이들이 반에서 3분의 1을 넘을 정도로 늘어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기 좋게 대회 신기록을 달성했고 우승을 걸머쥐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요. 그러나 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실현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 성공하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한 거야 라고 중얼거릴 수 있을 때까지 목표를 향해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쌓아 나간다. 그래서 3명 중 1명이 성공을 다시 할게요. 모든 사람을
100%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3명 중 1명이 성공을 확신하면 현실이 바뀐다. 우선 주위 사람 중 1명을 당신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 부자랑도 화이팅! 화이팅. 아니 그리고 마지막 140페이지까지인데요. 얼굴 사진의 법칙, 이미지는 힘이 세다. 그랬잖아요. 근데 돈 안 되는 생각, 거짓말이 안 보이도록 하자, 돈 되는 생각, 얼굴이 보이도록 하자. 광고에서 얼굴이 보이도록 하는 게 더 광고 확률이 많다는 그것을 좀 좋다고 해야 되나?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저, 그래서 어디지? 음, 알는데. 여기 했어요. 어디지? 여기 고통 해결의 법칙 146페이지. 예, 여기. 예, 146페이지. 네.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 고객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고객에게는 아픔이 있는가? 읽어볼게요.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확 와닿는 글이 쓰려면 잡지에 나온, 네, 147페이지 세 번째 단락.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확 와닿는 글을 쓰려면
잡지에 나오는 기사 제목이나 광고 카피를 참고하자. 재미있는 잡지의 글이나 제목을 발견하면 상품에다 활용하는 것이다. 어, 이처럼 고객의 그다음에 이제 맨 끝에 147페이지 맨 끝에 줄에 이처럼 고객이 읽는 것 같은 잡지의 광고 카피를 활용하면 회사의 고객 사이가 아니라 친한 친구와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느낌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강력한 광고 카피다. 예, 그래서 이제 나도 신문이나 또 유튜브나 이렇게 유튜브 쇼츠 같은 거 잠깐 보더라도 꼭 하고 난 다음에 좀 한마디라도 거기에 이제 정말 그 대사 나오고 그러면은 어 그 저번에 그 대표님 그랬잖아요. 그 하나라도 내가 가져갈 게 있는가? 응? 그 키워드를 한번 생각하고 이제 머릿속에 외워요. 그런 습관을 이제 들이려고 그럽니다. 네. 네.
네. 아. 어, 158쪽부터인가요? 그리고 제가 150, 그러면은 제가 어디까지 할까요? 172쪽까지 할까요? 152, 그러면 152쪽부터 네, 160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160, 160 페이지까지 저기 하시는 거예요? 160까지요? 네네. 아, 그러면 161서부터 161 어디까지 해야 되죠? 아, 저는 2페이지만 할게요. 그러면 100, 161서부터 166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최종 어디까지 하시는 거 목표세요? 213페이지까지. 페이지 꽤 많은데요. 그럼 167부터 제가 184까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요. 제가 어,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참여 못할 수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죄송해요. 187번이요? 잠깐만요. 187부터, 예, 저, 189페이지까지요. 예, 예, 페이지만, 예, 뭐라도, 예. 음, 저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베스트 문장은 간절한 질문이 답을 구한다. 맞는 질문은 무엇인가? 맞는 답만 생각을 했는데 답이 아니라 질문이 중요하다는 게 저의 베스트 네, 이번에 네, 입니다. 네. 양도 화이팅. 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간단한 질문이 답을 구한다. 네. 음, 저는 134페이지요. 네, 마지막에 3명 중 1명이 성공을 확신하면 현실은 바뀐다. 우선 주위 사람 중 1명을 당신의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자를 꼽겠습니다. 파이팅! 네, 어, 네, 오늘 그 알라딘과 요술램프의 법칙, 성공을 상상하라는 말이 들 와닿습니다. 네. 네. 최고의 체험, 122쪽에 밑에서 세 번째 최고의 체험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마침내 그 대답을 찾아낸다면 비즈니스를 일관성이 아니라 지속성으로 갖게 된다. 최고의 체험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한 거를 많이 생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자랑도 화이팅! 네, 저는 그 151페이지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미래에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찾는다. 실패 경험을 사업 성장에서 있어 불필요 불 필요 불가 결한 자산 어떻게 읽어야지? 자산 리소트를 있다.
여기 돈 되는. 감사합니다. 전 지금 또 교회도 일찍 가봐야 되기 때문에 좀 나가야 되거든요. 예, 예,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음, 아직 못 썼고요. 그 PPT 쓰신 거 뭐 하나 요약해서 올려주실 수 있나? 우리 텔레그램에? 나비님이 하신 PPT 하나만 네, 올려주세요. 파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전낭독으로 하나 되는 주말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발표와 공감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부전낭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